본 저희 국민의힘 하남 당협에서 준비한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이창근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저희 하남 당협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혁신과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남 시민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과 발제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특강은 저희 국민의힘 정책통이십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정책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유희동 국회의원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뒤로는 발제, 6.1 지방선거 승리 방안 모색에 대해서 한국미래가치포럼 원장님이신 토영훈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토론자로서는 박선미, 이미도, 하지훈님의 저희 당원, 책임당원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유토론에서는 정책 신인이 하남 정치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하남 정치와 하남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뒤로는 현장에 계신 저희 시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근 당협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근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당협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약 2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저희 당협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난 대선 다 원팀이 된 당협이 어떻게 하면은 공천개혁을 이루고 나쁜 정치를 뿌리 뽑고 좋은 정치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얻을까 그런 고민하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 유희동 정책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불구하고 오셔서 짧게라도 인사 말씀 주실 텐데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발제, 토론을 거치면서 이런 게 하나의 정치,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은 정치가 뿌리 내려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하남시 당협의 집이 튼튼한 뼈대를 이루고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새로움과 함께 어우러서 하남시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고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저희 이창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하남 국민의힘 당협은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치 신인을 상당히 많이 양성을 하고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으면서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함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을 들으실 텐데요. 저희 평택에서는 어떤 전문가 이렇게 통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너무 잘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는 평택 시민들이 너무 원하는 정책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시는 국회의원이셔서 평택 전문가라고 불리신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그렇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당협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시고 정책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평택을 국회의원이십니다. 유희동 국회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홍국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이창근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준비해놨다고 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777 못하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격리가 풀렸는데 후유증이 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특강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 말씀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남시 당원협의회 토론회 정당개혁을 향한 6.1 지방선거 대비 하남시 당협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되시는데, 일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이창근 위원장님과 당협 관계자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 패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주제 제목을 보고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야말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당협들이 253군데의 모든 당협들이 이것을 모델 삼아서 각자 처지에 맞게 입장에 맞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열망 속에서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9일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하고는 달리 조금 약간 아쉬운, 안타까운 그 선거 승리였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국민들께서 주신 저희에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 신승이라는 그 박빙의 승부 속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표차를 들고 국민들께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당협이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지고 또 그리고 6월 1일 당면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주제 선택이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하남에를 왔는데요. 하남에 오면서 예전의 기억으로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지하철 5호선 연장도 돼 있고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모습을 변모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 하남 시민 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하남시 당협 여러분 그리고 당협위원장께서 모든 분들이 열망을 그렇게 한데 모아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양적인 성장, 양적인 변화 못지않게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단순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테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당협의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는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 당의 현실을 좀 보면 아까 안타까운 승리, 조금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승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선거 결과 때문인지 지금 벌써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의 180석이 준하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정부, 지금 당선자 신분에 있는 정부, 인수위를 꾸려서 막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발목 잡기가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도로도 읽힐 수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포인트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 저 사람들이 지난 대선의 실패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회하고 자신들의 기존의 기득권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건 국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경기도의회를 보면 123대 7이라는 의석이고요. 이 하남시도 6대 2의 의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원님 어떠세요? 의정활동하시기 편안하세요? 매우 힘드시죠? 그게 단순 개인 시의원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고 이 지방선거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그 시도에 대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6.1 지방선거의 승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모이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변화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껍데기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원래 상태보다 더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단단히 하나씩 묶어매면서 우리 이 당협의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이다. 저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아쉬운 소리는 정책위 의장에게 보내는 따끔한 질책의 소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결같이 정권 교체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여러분들은 3월 9일 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것은 지난 5년간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인데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들을 나열해놓고 이것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라는 대안 제시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많이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협 수준에서도 그런 변화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 시민이 원하는 하남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당협 차원에서 아젠다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기한은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일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그게 당협위원장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도의회 출마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 출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 수준으로 우리 당원들의 역량을 좀 더 펼쳐서 그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일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 제가 우리 당의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운영 과제를 논하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남 시민이 바라는 하남 시민이 원하는 그런 의제들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와 함께 그 고민을 녹여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갈 길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이창근 위원장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좀 양해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 상태가 너무 시원찮아서 긴 시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들을 이창근 위원장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받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국정 논의의 가운데 주제 안에 함께 녹여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남 발전에 시민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준비할 게 없어서 저희 당원을 대표해서 저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그 안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몸 상태가 사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남까지 와주신 유희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발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6.1 지방선거 승리 방안 모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굴 뵈면 다 아실 것 같아요. KBS 사기 공채 개그맨이라시는데요. 표영원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직책보다는 경제인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한국미래가치 포럼을 설립하셔서 지금 그 포럼의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굿마이크라는 그 대표님을 맡고 계시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그 국민 캠프에서 조직위원 본부의 소통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소통과 관련된 강의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요. 이번에는 어렵게 저희 하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발제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남시 시의회 의원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풀뿌리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이 기획을 참신하고 신선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겠다는 뜻으로 잘 기획하신 것 같아서 이걸 기획한 우리 당협위원장 이창근 위원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사실 저에게 주어진 이 발제 주제가 6.1 지방선거 승리 방안 모색이라고 주제가 딱 내려왔는데 사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는 잠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10일 0시 31분이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표를 3월 9일 날 하고 나서 개표 결과를 쭉 지켜보는데 밤 12시 31분까지는 웃지를 못하고 인상을 바득바득 쓰면서 TV를 지켜봤는데 12시 31분이 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찌나 잠이 잘 오던지 푹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승, 아주 작은 표차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예. 그건 아마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5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후보분의 표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도 쉬운 선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방안, 제가 4글자로 딱 줄여서 말하면 불광불급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네. 동의하세요? 네. 박수가 중간에 한 번씩 나와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풀뿌리 토론회를 개최한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젊은 정치 신인들의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아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바뀝니다. 풀뿌리부터 바뀝니다. 바뀌어야 저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도 힘을 써서 그동안 5년 동안 잘못 뒤집어놨던 거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투표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6.1 지방선거는 불광불급 미친듯이 달려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들과 싸워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하남시도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시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실망하신 분들이 그나마 표를 많이 주셔서 여기서도 신승했죠.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6.1 지방선거의 승리 방안의 모색은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뵈니까 우리 뭐 박진희 의원님도 그렇고 참 힘들게 의정 활동하실 것 같고 인원이 혼자 둘인가요? 예, 몇 대 몇이죠? 6대 2입니까? 예. 7대 2입니까? 7대 2면 축구에서는 뭐 콜드게임입니다. 이걸 좀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가 7로 갈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전문가 분들이 포진해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 국민의힘의 큰 인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6.1 지방선거의 승리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에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팀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6.1 지방선거 이겨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기획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 위원장님 정말 아주 심플한 이 생각에 너무 존경의 박수를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보수 한나라서 뭐 좀 뭐 노땅이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는 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6.1 지방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생방으로 이창근 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이런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네, 시민들과 소통의 채널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표영호님께서 지금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박선미 어린이집, 하남시 어린이집 회장님께서 네, 1번으로 토론자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사실 어린이집 운영만 하남시에서 쭉 하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신인으로서 느끼고 있는 그 당의 활동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저희 당의 앞으로 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환하게 보이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분입니다. 박진희 의원으로부터 7분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어른신들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란한 백제열이 살아 숨쉬는 여기는 하남시 선택받은 내 고장. 제 발제문의 첫 번째 시작을 하남시 시민의 노래로 잡았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지금 책에 적혀 있는데요. 저는 하남시 풍산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풍산리였는데요. 골목골목을 초록색 청소차가 지나다니면서 하남시 시민의 노래를 틀어주셨고,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남은 전진한다, 하남은 도약한다, 우리는 하남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노랫말처럼 하남시는 30년 만에 놀라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미서지구 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삭발을 하셨었고, 우리는 밤마다 모여서 화장장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새로운 터를 찾아 이주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원주민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하남시의 새로운 시민들이 어찌 보면 함께 만들어낸 지금의 하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남시에서 놀라운 변화는 계속 일어났는데요. 아버지가 2002년 하남시의원을 하실 때 공약이 지하철 5호선 유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 3월 27일 하남시 5호선이 전 구간 개통되었습니다. 20년 걸렸고요. 도시와 1989년 하남시 승격 이후로는 한 30년 걸려서 이 멋진 하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남시 기초의원 시장님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정치 신인으로서, 또 하남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제가 동의 없이 이 영상을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원팀으로 함께 응원을 하였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윤석열이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열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정말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원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손가락 투혼 파스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하도 이번 했더니 두 번째 손가락에 파스를 붙이고 또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두의 염원이 하남 스타필드 광장에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셨고 윤석열 후보님이 이틀 뒤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을 모아서 화이팅을 외칠 때 그때의 기쁨과 개표할 때 12시 반을 넘었을 때 골든크로스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함께 기뻐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남시는 굉장히 많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다른 기회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남시 구석구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고 또 오래된 것에 대한 생각도 한번 나누어 봐야 합니다. 원도심 그리고 구도심 이 단어 차이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신도시 구도시가 아니고 신도시 원도시라고 부르는 그 세 글자의 단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단어 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남시에 대한 현안은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일꾼 하남시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또 출마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남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문가로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는 따뜻하고 섬세한 또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마다 굉장히 많은 또 염원하는 시민이 바라는 내용들이 저 칸을 채우겠지요. 저 칸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또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몫이고 행정가들이 이뤄나가야 하는 몫이 될 것입니다. 필승을 위한 전략으로 저는 아주 간단한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뛰어난 축구선수 호날두나 메시나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자기 혼자 뛰어서는 절대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자책골을 넣거나 또는 패스를 하지 않거나 하는 모든 모습은 팀이 승리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원팀으로 싸웠을 때 함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감독에 대한 역할과 감독의 권위, 감독을 믿고 따르는 선수들의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빨간 띠를 메고 제가 오늘 까만 띠를 가져왔습니다. 제 겁니다. 그래서 까만 띠를 가져와서 원래 매는 게 퍼포먼스였는데 우리는 빨간 띠를 메고 이제 또 다른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도복을 입고 나오시는 그분들이 원래 빨간 띠보다는 파란 띠가 조금 아래잖아요. 하지만 그 실력이 검은 띠일 수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국민의힘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함께 또 경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고에도 쓴 말인데요. 구분나무가 산산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남시에 엄청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당에 남아 당을 지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분들이 당을 지키지 않았다면 48% 대 48 하남시가 놀라운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 텃밭인
하남시에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8대 48이라는 놀라운 우리가 득표율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자리에 남아 그 산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는 그 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그 말, 광야에 저 홀로 남은 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단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깐의 퍼포먼스로 제가 직접 만든 밧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죄송하지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밧줄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아주 굵은 밧줄입니다. 아주 굵고 정말 이길 수 없는 밧줄이죠? 이 밧줄을 10개의 줄, 10명의 사람이 잡아 당긴다면 거대한 골리앗도 쓸어 넘겨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밧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당 활동에서 저희 당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선미 회장님께서는 하남 당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문성과 그리고 시민 소통, 그리고 저희 하남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과 원팀으로 가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 없다. 그 원팀의 기준은 감독의 말에 충성하고 감독과 함께하고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선수 입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선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잘난 사람도 많고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시민들과 다가가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무언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어야 하지만 하남 시민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를 연결해서 한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미도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당 경기도당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하남 당협에 미사에 살고 계시죠? 미사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당을 보고 이번에 윤석열 캠프가 꾸려졌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앞으로 저희 하남 발전과 그리고 당협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라고 하고 찾아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도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타리치 HR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희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이창근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당 당협위원 우리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선미 회장님께서는 좋은 말씀과 PPT와 이런 내용들 하셨다면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주요 특징처럼 저희는 경영부 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숫자 그리고 향후에는 그 높은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주제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하남시의 이제 현재 인구 분포 조사를 제가 좀 마쳤고요. 그다음에 하남시의 이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에 대한 숫자, 그다음에 하남시 최근 선거 투표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과 19대 대통령의 선거 득표율의 분석들, 그다음에 표심을 돌릴 수 있는 콘텐츠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6.1 지방선거에는 어떤 방식과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야지만이 더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한 방식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인구 분포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공식적인 하남시에서 발췌한 자료이고요. 22년 2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참 보면 남녀 성비가 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32만여 명이 지금 현재 하남시에 거주 중에 있으시고요. 남성과 여성이 약 한 10명 정도의 차이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하남시 영향으로 인구가 대폭 늘어났고, 보시면 30대부터 40대, 50대가 저희 하남시에는 많은 인구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럼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이제 특이한 점을 보시면, 20대도 그렇지만 30대가 생각보다,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것이 30대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희 하남에 살고 있구나. 그 부분에 좀 놀랐고, 그 다음에 40대가, 제 예상대로, 저도 지금 40대인데요. 저도 40대이고, 초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미사에 살고 있는, 이런 40대, 그 다음에 50대까지. 그래서 30대부터 40대, 50대들이 대폭 증가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들 계시고, 이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형님들,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갑자기 70대 되니까 우리 남성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유념을 하셔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서 제가 좀 특징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그 윤석열 우리 당선인께서 표를 받았을 때 보면 20대들의 그죠? 남성과 여성의 표가 극명하게 나뉘어졌다는 특징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마침 또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니?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여성은 저는 윤석열을 지지 안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니? 제가 SNS나 이런 것들 정보 공유 사이트에 보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라이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를 병행을 하면서 라이프 쪽의 공약이 더 좋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들이 그냥 뭐 벽보보고 그런 거는 알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만의 이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했고 본인의 삶과 그것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표를 찍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우리 남성 마침 또 물어봤던 직원한테 저는 윤석열 지지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왜 지지했니? 멋있어서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한 남성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주의기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를 공약을 건 게 또 결정타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그냥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었고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다르다. 자기의 삶에 대통령의 공약이나 그렇죠? 여러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이제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선거가 바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부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레하면서 우리들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아우두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봐야지 미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때는 우리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님께서 약 4만 1,000표로 더불어민주당은 2만 8천 표를 여기 넘어서 우리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20대 선거 때는 득표수가 약 한 7만 표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구가 늘었죠. 21대 총선에는 약 총 득표수가 13만 표까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최종윤 의원님이 당선되셨지만 안타까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숫자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창돈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5만 표 정도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무소속 이현재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 약 2만 3천 표. 요거 두 개를 만약에 이제 원팀이었다고 한다면은 7만 3천 표라고 한다면 이제 박빙의 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수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표용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우리는 원팀, 우리 이창동 위원장님께서 모토로 삼으신 원팀, 그것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 쭉 표 차례게 쭉 보이십니다. 네, 과거 현황부터 시도지사 선거, 구의 선거, 시도의회 선거, 시도의회 선거 중에 이선거구, 네, 우리 광역시 비례대표, 그런데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다 파란색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네,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원팀으로 갔을 때 한번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이것은 19대하고 20대 네, 전국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봤어요. 19대 때는 41%를 득표를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4%를 했었고, 24% 했고,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은 저희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이기게 되었죠. 자, 하남시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하남시입니다. 자, 우리가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거의 참패를 했죠. 네. 하지만 봐보시면 물론 저희가 네, 숫자상으로는 비록 졌다고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에 놓고 봤을 때는 경기도에는 5% 차이로 네, 열세가 나타나져 있는데 저희는 초박빙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 하남시가 노력을 해주시고 이창근 위원장님부터 우리 여러 당협 분들께서 원팀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당선되신 게 아닌가 감히 이런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네, 우리 원팀 이뤄내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네, 숫자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네, 지난번 선거 때 이런 참패가 지금은 초박빙차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이 숫자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표심을 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 이제는 네, 과거에는 내가 잘하는 곳, 내가 늘상 익숙한 곳에 가서 익숙한 형태의 일을 선거 홍보 전략을 했다고 하신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희가 이제 어찌되었든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취약층이 이제 20대 여성 제가 이제 하남시 그 투표 현황까지도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전국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공약층은 이제는 30대, 40대, 50대 주 남성들이고 저희의 이제 우리 원래부터 저희의 가장 큰 우군이신 이제 우리 60대, 70대 우리 형님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언제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방법을 다 낙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늘상 아시겠죠? 네, 연령별 뭐 소통 전략은 뭐 20대는 뭐 SNS 이거는 뭐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지인을 좀 통해서 네, 제가 자료를 조금 네, 제가 따로 받아왔던 자료를 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컨텐츠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것을 전문적으로 예, 사업 비즈니스 하시는 회사와 같이 생각을 담아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막연하게 SNS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건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해법을 제 나름대로는 준비해왔고요. 이것을 우리 이제 원팀이 그쵸? 더 갈고 닦아서 필승의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를 널리 알리는 방안들이죠. 이제는 디지털 선거 시대다. 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은 이제 디지털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기존에 했던 이 방식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디지털로 바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디지털로 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같이 병행하는 시대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링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KT 유선 전화. 그러니까 우리 가게로 만약에 우리가 통닭집을 전화하시게 된다면 예전에는 예, 핸드폰을 전화하시게 되면 어디 통닭집입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나왔었죠. 그게 이제는 영상으로 나옵니다. 네, 자 봐볼게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영상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음성으로만 지원이 됐던 것이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자, 실제 데모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죠? 어디 사무실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나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 이렇게 소리가 권력이 나오죠. 아니라 요거 비용 비싸지 않습니다. 네. 무너진 8,000원이에요. 원칙을 네. 사무실 꼭 설치해야겠죠.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핸드폰은 아직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안타깝네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은
요거는 KT에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근데 SK하고 LG, 방송 되니까 말은 안 되겠죠. 전화 3사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끼리는 이 영상이 아직은 지원이 되지는 않고 유선 전화를 걸었을 때 핸드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사무실 만약에 혹여라도 개설이 되신다면 거기 꼭 이걸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가 2년 뒤에는 총선은 충분히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제 링고 홍보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온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비대면 방식 전환으로 이제 저비용이죠. 이게 중요한 건 저비용, 그냥 고효율. 저비용과 고효율을 통해서 선거홍보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아낀 것을 쓰지 마시란 말씀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또 대면 활동을 통한 또 비용도 더 마케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SNS는 항상 저비용과 고효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봐볼까요? 기존에 한번 선거했던 거 한번 봐볼까요? 영상이 어떻게 했었나? 일부러 그 민주당 걸로 갖고 왔습니다. 봐보시죠. 기존 유세 영상입니다. 선거 로고송과 함께 어울리는 이제 시각적과 이런 것들 신나게 하는 이게 이제 흔히 익숙하는 형태 이런 거죠. 예.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무너진 공정과 원칙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팔을 안으로 확실히 보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윤 당선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싹 와닿거든요. 내용이 잘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CF처럼 강렬하게 원카스를 만든 것을 이제는 S용으로 이제 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뭐 궁금증 하나가 그러면은 저거 나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거 궁금증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원팀이잖아요.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불특정 유권자에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후보들의 이제 이런 이미지 광고 형태로 CF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미지로 가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과 이런 상식을 형태로 지키기 위해 그렇죠? 다양한 채널에 이렇게 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권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항상 노출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원칙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타겟 광고를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대, 30대, 40대,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저는 이제 저도 스타크래프트 세대, 이메일 최첨기 세대 여러 가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어왔던 사람인데요. 봐보시겠습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는 선거법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누가 나왔네? 바로 네이버나 그렇죠?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갑니다. 이제는 이 검색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도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도님의 그 SNS 활용 방법과 그리고 저희 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숫자에 근거하여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자유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착석을 해주시면 위원장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의 총평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새로운 시도가 조금 어색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고급진 것 같기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저희 당협위원장님이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훌륭한 감독님을 모시고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 하남 발전을 위해서, 당협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착석하셔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토론 순서인데요. 자유토론은 정치 신인 하남 정치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행정 박사이신 금강현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시면 금강현 박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드리고, 지금 저는 행정사 금광현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금광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민의힘 하남 당협에서 주최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6.25 지방선거의 승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남시청 그리고 또 하남시를 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로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공직을 마감을 했습니다. 늘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공직 생활 외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이 과분한 시민들로부터의 이 공직 생활을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의 심정으로 우리 하남당원협의회를 찾아서 당원가입서를 내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주제는 없지만은 앞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지 수준을 조금 한층 끌어올리는데 지방자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전 행정가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권한과 영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지방자치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방정치인은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익히고 닦은 행정 경험은 다소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제가 좀 서툴고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정치 환경이 물들지 않는 신선함이 제 나름대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참으로 기대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 9일 대선을 치르면서 이미 많은 선거 이슈를 보아왔습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반인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후보는 절대 국민이 심판한다는 어떤 진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도 시장, 도의원, 또 우리 하남 시의원 후보가 결정될 때 무엇보다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화합과 통합, 그리고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후보가 우리 하남시를 대표해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야합과 오만의 후보, 기회주의적인 후보, 지역과 진영 간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후보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제가 여기서 공직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인구 10만이 조금 넘은 도시였는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보니 3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남시를 앞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지 않고 그저 과거 구습에 얽매여서
정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남 시민들에게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지금 위례 또 미사 또 가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원도심과 또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 교육 이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남시에도 전문적인 갈등 조정 기구도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전문 행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먹구구식 남발하는 공약, 복지 포퓰리즘적 공약, 이러한 무책임한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정치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일부 지방 정치인들은 우선 표를 얻고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우리 복지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이 되어서 사회 계층 간에 균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쓰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막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이러한 후보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찰스 다윈의 말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앞으로도 다가오는 개발 압력에 우리 하남시는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계층 간, 세대 간, 또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욕구가 건물처럼 쏟아질 텐데 이 쏟아지는 시민의 욕구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관 대리평입니다. 전문적인 의회와 행정부와의 대리평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년 7회 지방선거에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서울, 경기도 또 우리 하남시는 완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의석수를 잃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에도 아까 7대2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다수당이 장악한 구회가 곡소수의 우리 국힘의 의원으로 견제가 가능했을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켰을까?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6.1 하남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하남시는 88 올림픽 시설인 조정경기장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저는 그 조정경기장에서 조정경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조정경기를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타수 리더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같이 타고 있는 조정선 안에 있는 6명이 합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발의 차, 이게 조정경기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조정노를 저어도 1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48대 48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수를 중심으로 한 명도 눈을 다른 곳으로 팔면 단발의 차가 아니라 극명한 차이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에 이번 적어도 6.1 지방선거에서는 원팀이 되고 그 원팀의 시너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남 당협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당법에 보면 시도당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시군구에 당원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지구당 우리 당원협의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고비용 저혈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지구당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당 정치에 활동을 해야 될 마지막 시군구 이 당원협의회가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6.1 지방선거를 대하면서 지구당이 부활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지구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나 또 지구당이 우리 주민들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을 해드리고 또 신인 정치인들의 어떤 가입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이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하면 한 20년 지났으니까 훨씬 더 선진적인 지구당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당원들의 권리, 의무 이런 부분은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헌 제6조 제2항에는 당원은 당원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당규를 지킬 의무,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른 의무,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6조의 2는 당원은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우리 당원의 입장에서 당원 당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당원들이 개인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내세워서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좀 못한 말입니다만 끼리끼리 정치를 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에게는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아주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당원협의회는 당헌을 위반하는 사례가 명백할 경우에 당의 화합과 존립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 안정된 당 지지를 위해서라도 알곤세곤해서 저는 일벌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 당헌에 규정된 제6조의 2를 개정해서라도
그 중대한 잘못이 있는 당원에게는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남당원협의회는 현재 과거와 현재 지역과 세대 모두를 보듬는 큰 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3만의 하남시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원도심과 신도시에 공존하면서 청년과 노년층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참신한 미래 인물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당원 모집 관리가 아니라 우리 평소에도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당원협의회가 된다면 자연스레 상시 당원 가입으로 이어지고 우리 하남당원협의회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하남시 당원협의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중하고 계획적인 말씀으로 하남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당협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세대별 그리고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기본적인 모토로 삼아야 한다. 전문성이 기본이 된 책임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신뢰가 보장된 원팀으로 가야 한다. 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하남 당협뿐이 아니라 그 중앙회에도 바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당원 당규에 대한 부분들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네,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김희중 대표님의 토론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은 저희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총평을 하시고요.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순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럼 경기 비전 하남시 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희중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토론회에 지루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치 신인이 발언한 하남 정치에 대해서 좀 다른 메시지를 저는 전달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이 토론회 관계자분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 토론회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이고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소통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토론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 나아가 더 발전된 하남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와 발판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한데요. 그 정치 신인이 바라는 하남 정치라고 해놓고 한자성어를 너무 많이 써놔서 조금 죄송한데요. 요거는 한자성어의 내용은 한유의 잡설의 문설 4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재능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썩어버린다는 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정치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할 수 없는 수장, 즉 백락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는 정치를 시민으로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치와 철학은 닮았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또는 인재를 등용하는 정치 선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정치 신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신인 정치인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정치인 신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의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답을 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보이는 어떤 성과나 자기의 그 자랑 이런 것들보다는 올바른 과정에서 더
더 집중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은 정치를 배우고 올바른 정치 토양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아고라 광장에서 그 공간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네트워크, 그곳에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하남 정치 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명심하는 신인 정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자 성어를 한 번 쓸 건데요. 마봉 백락이시 인우지기 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 성어는 말은 백락을 만나야 울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천리마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그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지기를 만나야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우지기이사, 이 지기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가정에서 마음에 와닿던 말인데, 자기의 가치나 속마음을 잘 알아주는 참다운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 신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자세를 이 시간 토론의 주요 발제 내용으로 삼았고요. 끝으로 사회 장시간 서서 보시는 박진희 의원님, 지금 몇 시인가요? 네,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이요? 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지금은 혁신하는 하남시입니다. 예.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 사령탑 이창국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오늘 지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변화하는데 부응을 해야 된다. 하나는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뒤처진 분야가 바로 하나의 정치, 그 중에서도 우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국민의힘이 가장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인재 양성, 사람을 키운다는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6.1 지방선거는 과거의 국민의힘 당협 그 전신인 새누리당 때부터 그리고 이어져 왔던 그런 나만이 해야 된다, 내가 최선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이다, 그러한 자세가 당의 발전을 가로막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간의 당협에서 자행되었던 동공천, 밀실공천, 그리고 희망고문 이런 부분들을 건절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나쁜 정치를 뿌리 뽑고 좋은 정치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만 오직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모토로 삼고 왔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당협의 문을 열고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선보이신 분들도 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뛸 분들인데요. 조기에 시도의원은 공천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시티뉴스에서 인터뷰가 와서 그러한 얘기를 일부 했는데요. 그래서 당의 원로와 상의했고, 그리고 어제 오늘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희망 고문을 주고 열정을 낭비하고 그러한 안 보내도 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결정을 했고 열심히 뛰어달라, 시민만 바라보고 뛰어달라, 그리고 함께 좋은 정치를 하자, 나쁜 정치를 꿀뽑자, 그렇게 다짐을 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 이제 언론인들 모시고 밝힐 겁니다. 밝히고 그래서 각자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기에 이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원팀 그리고 단결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미도 토론자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원팀이라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공유해서 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원팀입니다. 내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커가고 그래야지만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인재가 더 커서 하나의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 분야에서 더 성장을 해서 또 때로는 저도 언젠가는 물러난다면 저를 대신해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무르듯이 가는 게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도 홍보도 우리 발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홍보도 함께 공약도 함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각자가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그렇게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당협 차원에서 공동의 공약집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발표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지지를 얻고자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국 공천 얘기를 하면은 시장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미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자세하에 생각하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제가 서울시 대변인으로 가 있을 때도 그랬고 저는 지방선거 절대 안 나간다. 지방선거는 좋은 인재가 등용돼야 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저는 안 나간다는 걸 일찌감치 선언했는데도 안 믿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대선 끝나자마자 그 현수막 근걸로 해서 이제는 그런 무리가 안 오시더라고요. 현수막을 걸면은 이제 선거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시장 선거는 제가 선언한 것처럼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협 안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겠다고 이미 천명을 한 것처럼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는 스스로 나쁜 정치를 하는 게 아닌지 스스로 여전히 분열, 허위 비방, 정치 공작을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자중해야 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인재 등용의 장으로서 공정한 경선을 열 거고요. 그래서 그 경선에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팀, 단결, 그리고 좋은 정치, 나쁜 정치 이런 게 단기간에 제가 형성된 게 아니고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10년 모시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도 제가 이렇게 정치 주자로 뛴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퇴임 후에도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불행할까?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박 대통령을 모셨는데 물론 역사의 탄핵이라는 그런 걸 거쳤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주군이시고 그분한테 배우는 게 바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정치, 신뢰, 신의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책을 하나 접했는 부분이 에이미 추아라는 미국 대학 교수가 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우리 정치 신인으로 뛰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 다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그 정치적 부족주의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바로 원팀이고 단결이고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고 다른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채워줘야 되고
그게 바로 원팀이고, 그래서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전하는 바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주 중에 선보일 우리 시도 공천자들 먼저 단합해서 시민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4월 말이면 이제 정해질 시장 후보하고 한 번 더 5월 초에 종합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자리 함께 하시는 당원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팀의 기본은 혼자 할 수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저희 당원과 저희를 지지하고 계시는 하남 시민이 안 계시다면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원팀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아이보다 뒤에서 자전거를 언제쯤 내가 손을 놓아야 하나라고 마음 졸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남 시민이 하남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이 하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손을 놓아야 할 시기와 응원해야 할 시기를 맞춰서 항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창근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같은 새로운 시도와 그리고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런 혁신적인 자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리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당원과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근 당협위원장님과 오늘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같이 나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저희 죄송한데 네, 의자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여기 그럼 죄송한데 여기 저희 현수막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 후 패널 여러분들과 위원장님께서만 다시 한번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라 그래 온다? 빨리 와 빨리. 네, 안쪽으로 왼쪽으로 가주세요. 비율이 안 맞아서. 네, 다 나올까요?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나요? 잠깐만요. 액션. 저 왼쪽으로 가실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찍기 전에 오늘 유튜브 방송 총괄 감독 맞춰주신 저기 차 대표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하셨습니다. 찍겠습니다. 좀 웃으세요. 스마일. 하나, 둘, 셋. 네, 저희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원팀하면 저희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좀 내려주세요. 이거 뒤집어서 적으면 돼요. 저희 죄송합니다. 스크린 올리겠습니다. 화장님 사진 하나 보내줘. 네. 선생님도 보내줘. 네. 직접 보내드리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피커 갈게요. 가실게요. 저희 쓰레기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넌 재능이 있다니까 너는? 뭔 재능?
넌 재능이 있어. 아니 어떤 재능이 있는데 네가 그 재능을 자꾸 발휘할 기회를 네가 스스로 못한 건데 오늘처럼 이런 재능을 발휘했잖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네. 너 이런 거 쓸래? 네? 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 가면 너 좀 쓰레기 줘. 과장님, 전무이사님 방해 가신다. 빨리 나가시죠. 정리해야지 나가죠. 네.